예. 지금 여야 간에 의원님들이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지금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313호 네.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래서 했었죠. 네.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이 진행상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 하세요.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증인 말씀하세요. 자, 이분들 마이크가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증인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7일인가 김성태 씨가 해외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검찰이 조용히 하세요. 시간 카운트해 주세요. 무슨 시간을 카운트해요? 지속적으로 질의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행이라니까요.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검찰이 지속적으로 시간 카운트해 주세요.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었고 또 제1야당의 대표였었던 이재명 대표를 그 아까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뭐 스토킹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무슨 검찰이 그 무슨 전리품을 하나 획득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그 쌍방울에 김성태 씨를 체포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 갑자기 무슨 방북 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경고합니다. 그 과정에서 1차 경고합니다. 검찰의 송석준, 유상범 1차 경고합니다. 지속적이고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145조 1항에서 경고합니다. 검찰의 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네, 말씀하세요.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희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 방용철 씨 안부수 또 그밖에 쌍방울의 그 회사 쌍방울의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수명 이들이 거의 2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성안이 되면은 이제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조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허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서는 서로의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럼 다시 또 불러갖고 또 다시 또 맞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그 수감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켜주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은 어차피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님들의 자, 계속하세요. 증언으로 계속 자, 진단이 앉으세요, 이루어질 앉으세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증언에서 소상하게 정황을 말씀드리도록 자, 앉으세요. 자, 이건태 의원님 앉아주시고 주진우, 송석준, 유상범가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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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화영 증인 예.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짧게. 그러면 결국은 박상용 검사 1313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한 차례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갖고 같이 모여 가지고 음식과 다과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뭐 수십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네. 같이 출정했었던 거의 모든 날들은 그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 가지고 누가 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과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와 같은 뭐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조서를 쓰는 날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황이 좀 무르익어 갖고 서로 말이 좀 맞아 들어가면은 조서를 쓰고 그러지 않은 날은 그냥 돌려보내고 아니면은 그 과정 속에서 뭐 다른 변호사를 면담을 시킨다든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면담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네, 과정들이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증인의 말에 의하면 그 각종 음식 중에는 연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짜장면, 갈비탕 등 이런 음식 제공도 있었고 실제로 대지를 빌미로 명분으로 진술 세미나 같은 형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도 수십 차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이 여야 불문하고 각자 주장만 하시기 때문에 증인으로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로서도 왜 자기 주장들만 하나 증인을 불러놓고 왜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열내지 마세요. 증인의 입이 두렵습니까? 너무 열내지 마세요. 자, 김영민 의원님, 네, 신문하세요. 주세요. 작년 7월 12일에 이화영 증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의 서울구치소에서 대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해서 대화 앞부분은 발췌해서 이미 보도를 했고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죠. 이화영 증인의 신빙성 검증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뒷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이화영 증인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봐 걱정하고 떨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핵심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먼저 걱정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이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김영태 변호사에게 걱정을 하면서 그거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추가 폭로하겠다는 다른 내용도 걱정합니다.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광장이라는 조직에 김성태 회장이 불법 자금을 댔다는 내용이죠. 그러자 이화영 증인은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틀어보시죠. 그러면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네, 더 말씀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 어쩌고? 아니, 그것도 있고 1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네, 그 변호사 비대납도 있고 응?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 비대납.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영을 통해서 이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제 이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자금법. 아무도 저희가 됐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뭐 뇌물로 또 더 줬다. 뭐 현금을 더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 터트려도 이미 터뜨리지 말아야지. 아니 그 이미 다 나왔어.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뭐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들 나오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런 과정을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 그게 이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져버려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어. 그 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뭔 죄인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이거는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하영 증인이 직접 써서 낸 비망록 같은 데 보니까 메모에도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즉시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하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 대화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먼저 제가 아니, 맞습니까? 저- 아닙니까? 그거부터 대답을 제 하세요. 목소리 맞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아요. 예.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거짓 폭로로 보기 어려워요.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이걸 생으로 지어내서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 많은 장면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광장 조직에 돈이 간 게 없다면 이게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변호인이랑 상의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용파의 오마이뉴스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저는 구속돼서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 변호사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법정에 냈대요. 법정에 냈는데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아 참 아니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거를 그러면 이제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개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들어보세요. 청문회에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 의원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럼 이제 위원회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보자고요. 자,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얘기하세요. 저 상황은 제가 그 김형태 변호사님하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막 제가 그 회유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성태 씨가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한다. 참. 주진우 의원님, 제가 지금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라고. 자, 발언하세요. 그래서 김성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예를 들면은 뭐 그 대북 선거 같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대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한다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 쭉 적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기서 저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성태의 황당한 거짓말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을 때 자기가 법원에 노비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 노비를 했고 자기가 대법원 판사들한테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진짜 이런 것들을 믿나 이 검찰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말라고요. 자, 계속하세요.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그래서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어차피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화영 증인의 발언만 들리니까요. 변호사님께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발언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지금 제가 왜 검찰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딜을 했는가의 정황을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딴 거 보면은 김성태가 그렇게 얘기하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들이 다 그런 정황이 나오고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모두 다 허구입니다. 허위 진술이고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데 좀 방해 좀 하지 마요. 주진우 의원은 발언 시간이 끝났고요. 위원장이 지금 추가로 발언을 허가한 거예요. 송석준 의원님 지금 반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변호인께서 이 녹취록을 갖고 오셨네요. 법원에 제출한 걸 제출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그럼 다 같이 검토해 보시죠. 자,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발언도 가져오세요. 행정실 직원들. 네. 복사해서 다 돌리세요. 갖고 오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저도 몰랐던 녹취록이고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변호사님한테 처음 듣는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우리 변호사인 분들이 이 휴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증거를 냈다는데 그게 어떻게 벌써 주진우 의원님 손에 가 있죠? 저는 자, 이화영 증인도 이제 발언하지 마시고요. 자, 다른 의원님들 발언권 드리지 않았고요.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자, 민주당 의원님들이요.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하고 싶은 거 다 지금 다 하세요. 하세요. 계속 하세요. 네. 아니, 계속 하시라고 지금. 발언권 안 드렸는데 계속 하니까 계속 하시라고. 자, 발언하세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나가시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너 충격받으신 모양인데. 자, 계속 하세요. 예,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고 싶잖아요. 계속 떠드세요. 변호사가 제출한 겁니다. 제가 제출한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제출했는데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본인이 왜 가져가요? 뭔데 압수수색 변호사가 어떻게 됐는데 본인이
수업할 좀 있거든요. 제가 가만히 마이크 유아인 증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그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교도관 34명 또 이하영 증인 본인이 의뢰했던 변호사 2분 전부 다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날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현재 술 파티가 있었던 날짜 특정하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6월 18일이나 19일일 것 같고요. 6월 18일이나 19일일 것 네, 같아요. 아니, 잠깐 그- 물어볼 게 많아서요. 장소는 그러면 검사실 옆에 그 진술 녹음 녹화실인가? 그거 맞습니까? 검사실에 딸려 있는 영상 녹화실입니다. 참석자는 누구예요? 증인하고 검사하고 또 누구 있습니까? 검찰 수사관 2명하고 네. 김성태, 네. 박용철, 네. 또 쌍방울 측에서 박상홍, 네. 그다음에 박상민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있었고, 8명이 한 자리에 그냥 쭉 앉아서 먹은 거예요? 그 조사하는 테이블이 한 1.5m짜리 테이블 2개가 붙어 있는 방에서 빙 둘러 앉아서 술은 얼마나 먹었습니까? 술은 이런 종이컵에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그러니까 소주 몇 병 정도 먹었어요? 8명이? 소주를 갖다 놓고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 쌍방울 직원이었는지 검찰 수사관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갖다 줬는데 거기에 마시니까 술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그러면 그럼 소주병이 아니라 그냥 이런 종이컵 같은 데다가 소주가 담겨 있었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술 파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뭐 입만 대고 안 마셨지만 네. 김성태 씨 같은 경우 마시고 난 다음에 또 채워주고 해서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몇 분이나 먹었습니까? 몇 분 말씀이십니까? 네. 시간 정도 그렇게 하지 몇 않았나 시부터요, 저녁에? 정확한 시간은 제가 확정할 수가 없는데 대략 한 저희가 끝나서 6시 반이나 7시 사이에서부터 들어가기 9시나 11시 뭐 이때쯤 그리고 그때는 그 김성태 씨가 얼굴이 벌개져 있어가지고 좋아요. 그럼 교도관은 어떻게 나가도록 했습니까? 교도관은 다 교도관들이 다 여러 명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분들은 않습니다. 어디가 있었어요? 그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관들은 그 영상 녹화실이 유리벽으로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유리벽 바깥에서 그냥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얀 그 종이컵에 들어가 있는지 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목격을 했어도 종이컵에 있었기 때문에 술이 아닌 걸로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왜 못 봤어요? 설주한 이완희 변호사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러면 술자리 다 끝나고 교도관은 누가 불렀습니까? 그럼 교도관은 그 장소 바로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교도관은 바로 그 투명 유리 바로 앞에 있었다니까요. 바로 우리 네, 방 바로 앞에. 앞에 있었는데 예. 그러면 술을 증인 말대로 계속 그 따라서 먹고 나면 갖다 주고 먹고 나고 갖다 주고 하려고 그러면은 소주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도관들이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주를 그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페트병 같은 데다가 미리 담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따라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연어 술 파티는 한 차례입니까? 한 차례입니다. 지금 연어 술 파티랑 그 짜장면 가지고 자꾸 해외 협박 말씀하시는데 김성태 증인이 엊그저께 증인의 재판에 나와가지고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얻어 먹었다고 그 압박 받아서 그 큰 거를 자백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까지 했는데 김성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김성태 씨는 그런 거 아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 번뿐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러니까 거의 수원구치소에 좋습니다. 있으면서 김성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증인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뱀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본인이 자백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증인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죠. 광장이라는 조직 아시죠?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광장이라는 조직은 아세요? 보좌관 출신 아닙니다. 보좌관 출신 아니라고 치고 예. 광장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아세요? 광장? 네. 광장은 이해찬 전 대표님이 오래전부터 서점 그러니까 이름도 증인이 아니라고 광장이고 물었습니다. 광장에 대해서 뭘 네. 아냐는 겁니까? 광장 조직에 대해서 사무실에 가봤나요? 광장 조직은 이해찬 대표님이 한창 광장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언제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평화부지사 할 때요. 그때는 광장이라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네. 김성태 아까 녹취록을 보면
김성태가 저번에 녹취 들으셨죠? 김성태 증인 주장은 그거예요. 김성태가 증인을 없는 사실도 지어내서 압박했기 때문에 그게 두렵다 이런 건데 김성태는 광장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알고 김성태가 광장 조직을 언급하면서 증인을 압박합니까? 광장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증인의 녹취록에 보면 김영태 변호사한테 명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그때 그 김영태 변호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지어낸 거예요? 그럼 김성태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태가? 없습니다. 김성태가 광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무실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증인이 김영태 변호사는 오히려 증인의 변호인인데 그 지어내서 없는 말도 지어냈다는 얘기예요? 잠깐 정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조금만 더 물어보고요.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아까 그때 녹취록에 보면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있고 이지사 쪽 이재명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도 증인이 지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액수를 들은 것입니까? 김성태 씨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으면 저한테 후원금을 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당시에 후원금을 냈는데 그것이 뭐 자기가 액수가 얼마다. 그리고 그것을 뭐 구체적 액수가 얼마였어요? 정확하게 전 기억나지 않는데 뭐 아니, 증인이 진정으로 들었다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녹취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기억나지 않는데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김성태가 너무나 많은 허위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허위 진술의 흐름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취지. 그리고 증인의 녹취록을 보면 적어도 하나의 팩트는 있다라고까지 본인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의 팩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했고 그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 같아 이런 거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까 그 김혜경 여사 130곳 압수액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영 증인권 이 정도 하고요. 이 아까 민주당에서 좀 거꾸로 주장하시던데 김혜경 여사 130곳 압수액이 과잉이라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 단서가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혜경 여사 집으로 초밥 소고기를 사서 실제로 나른 공무원이 스스로 털어놓고 제보를 한 겁니다. 내부 제보를 한 것이고요. 이 130곳은 뭐냐면은 제보자가 확인한 의심되는 사용처예요.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외에 사용됐거나 경기도청과 좀 멀리 있어서 공무원이 와서 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나 아니면 김혜경 여사 주거지랑 가까운 곳이거나 개인 카드로 쓰고 바꿔치기 결제가 된 곳들 이런 것들이 130곳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통 공직자가 법인카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본인이 자기가 썼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용도에 맞는지를 따지는 건데 이것은 김혜경 여사는 아시다시피 공식으로 카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법인카드를.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총무과 비서실 이런 데 카드를 갖다 썼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한 식당에 결제된 것은 경기도 법인카드고 누가 와서 결제했느냐 그 서명 날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아까 민주당에서는 8만 7천 원짜리만 기소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8만 7천 원짜리는 그 당시 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만 먼저 기소를 한 것이고 나머지 130곳은 국민의 혈세가 지금 엉뚱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임의 수사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 식당 주인들한테 가서 전표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 김국훈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시죠? 맞습니까? 당연한 상식 아닌가 이건?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죠. 뭐 총리 정도가 있겠네요. 정부를 통할하는. 예. 800에 7070은 그럼 누굽니까? 그동안 하도 청문회를 안 나오셔서 꼭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총비서관이면 800에 7070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 모르시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은 5층에 있습니까?
집무실 지금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예, 이부속실은 지금 설치했습니까? 설치 예정에 이르러 있습니다. 예정이시고요. 대통령께서 7월 31일 경로하시면서 사단장 이러면 누가 하나 발언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석 및 제가 비서관급 회의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고요. 예. 네. 이 총선 때 대통령은 열심히 하는데 한동훈이 못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들어보신 적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강혜경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를 지칭하길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 또 김재현 최고위원은 허풍쟁이 듣보잡, 곧 철장 속에 들어갈 개, 상갓집 개라고 했었고요. 홍준표 시장은 정치 브로커와 자빈, 또 오세훈 시장은 한낱 정치 장사꾼, 고소장 써놨다라고까지 으름장을 놓는 듯 하다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대표와 를 지칭한 지금 이 네. 여권의 인사들의 발언들인데요. 네네. 지금 협작꾼이니 사기꾼이니 하다가 권성동 의원도 사기꾼이라고 했었죠. 했는데 다 들어갔어요. 다 숨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기꾼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찌됐건 폭로할 내용들이 상당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무서운 거죠. 여권에서. 네. 알겠습니다. 녹취 하나 틀어주세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이 12%대 위장 네. 이 12%대라고 하면서 위장하는 말, 이 무슨 말입니까? 위장 전입 관련해서 그때 여론조사, 그냥 당원 조사인데 당원 조사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당원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당원들을 위장 전입을 시켰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해당 당원의 지역 보정이나 세대 보정을 하잖아요, 여론조사 때. 그럼 그 지역 보정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때 그 이슈가 그 이재명 대표님과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21년 10월 21일이면 이제 경선 끝난 직후인 것 같은데요. 경선 중입니다. 중이고요. 네네. 그때 그러면 경선 중에 여론조사 이렇게 임의로 당원 조작한 데이터, 당원 당원에 데이터랑. 관련된 여론조사.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는 여심이 등록단체입니까? 안 돼 있습니다. 여심이 등록단체만 공표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공표를 한 적이 있나요? 미래한국 예전에 연구소는?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이 조정되기 전에는 조정되기 그 시장 전에? 경남이라 해서 이제 좋은 날 네. 리서치가 근데 공표를 했는데 지금은 공표를 못 합니다. 현재 공선법 108조에 의해서 이 공표하든 미공표하든 여저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선법 이 변경되기 전에 했다는 거죠. 자체 조사는 공표를 안 해도 됩니다. 정당과 언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공표 신고 미신고 제외 기관은 정당과 언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떤 위치이길래 지금 다 신고했나요? 열심히 아니요, 신고 안 돼 있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시사경남이라는 언론 매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없이 자체 조사가 가능합니다. 제가 가능합니다. 3분 미리 신청했는데 위원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녹취 틀겠습니다. 떼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건 아닐 거고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것을 김영선 전 의원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네, 녹취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거기에 그러면 김태열 소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왜 요구했죠? 일단 그 미래한국연구소 이제 명의 대표시고 그 전에 진해 그 총선 때 김영선 의원이 이제 그 경선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했던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김영선 의원보다는 명태균 대표가 이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처리해라 했던 비용이 대략적으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꾸 이제 김태열 소장님께서 이제 상환을 해라고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독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이제 명 본부장이 윤한테 다 받아온다고라는 표현이 이 녹취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 중에 경기도 도지사 여론조사와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후보시죠? 경기도 후보는? 여러 후보라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나는데 주시겠어요? 경기도라면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현 의원이시죠? 네네네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 노세훈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안철수도 있었고, 네,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아니면 실제 미래한국연구소 P&R 통해서 여론조사 진행하셨나요? 공표 조사도 했던 공표 조사까지 것도 있고 해서? 자체 조사도 했었습니다. 미공표 조사도 하셨고요. 네네. 보통 미공표 조사는 정당화 언론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정당 언론에서 자체 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표조사. 미신고할 때도 있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뭐 시사경남이나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슨 돈이 어디서 나서 도대체 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까?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번 정당의 거를 의뢰를 받지도 않고 언론의 의뢰를 받지도 않고 자체 조사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공표할 때 언론사가 이제 보통 보도를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자체 조사했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주달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 시군 학술 용역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데서 돈 번 거를 갖다가 이제 그쪽에 연구 영역 비용을 이전용해서 네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다른 쪽에서 이거 들어오는 선거 비용에서 근데 그 돈을 정치자금 일단 위반인데요? 못 받았습니다. 그 돈.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 다 여론조사 그냥 해가지고 다 기부 받죠. 그냥 불법 정치하면 수사하고 기부 제한 다 위반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네, 녹취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영선이는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그거 한 게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네, 지금 그럼 알아서 안 줘. 네, 공천을 알아서 안 준다는 발언은 누구에게 안 준다는 말일까요? 김영선한테 공천을 안 준다는 얘기. 누가요? 이제 김 여사.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을 간단하게 공천 안 줄 수 있다는 발언으로 누가 봐도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겠네요. 네, 마지막 맞습니다. 녹취 들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완전 세긴 해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라 했다고 명태균이 때문에 라는 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총 다 해서 81회 맞습니까? 네. 그 공표 조사 윤석열 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네, 혹은 맞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뿐이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홍준표, 뭐 오세훈, 안철수, 제외입니다. 김은혜 등은 다 제외인 거잖아요. 네.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겠네요. 여론조사 한 번 하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면밀조사 9번은 다 비공개였죠. 네, 맞습니다. 면밀조사 이거 심층조사하면은 뭐 캐티 조사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FGI로 했습니까? 뭐 그러니까 ARS뿐만 아니라 더 심층조사 ARS를 면밀조사로 하신 거예요? 면밀조사에서 그러면 샘플을 더 확대해서 3,000개에서 6,000개까지 와, 했습니다. 보통 1,000샘플에서 오차범 2.5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맞습니다. 3,000샘플로 했다는 거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81차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아닌 사람들도 여러 차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25명 이 명단 혹시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명태균 씨의 핸드폰 개수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번호는 한 개를 사용하는데 교체를 여러 번 하십니다. 6개월 단위로. 네, 저한테도 일단 휴대폰 교체. 그러니까 들은 녹취 내용을 근거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까요? 6개월 단위로 바꾼다는 녹취는 없고, 근데 이 부분이 이게 검찰 쪽에 본인이 얘기를 해서 검찰 쪽에서도 먼저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제 휴대폰도 바꾸라는 지시가 녹취에 있습니다. 자, 의원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공개 여론조사를 3월 8일까지 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물어보는데 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윤석열 캠프와 계약을 맺고 한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명태균 씨가 단독으로 한 여론조사입니까? 계약을 맺고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없었어요? 네. 그럼 명태균 씨가 임의로 진행을 한 거네요? 뭐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계약-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우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네. 계약서도 없이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계약서 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본인이 임의로 했다는 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네, 돈을 그렇지 받아오겠다라고 말씀을 아니, 하셨기 그 때문에 돈이야, 그 돈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오겠다는 거는 다른 문제고 계약이 아예 없었다는 부분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명태균 대표하고 김 여사라든지 윤석열 그 당시 후보 상간에 있는 일이라 저는 정확하게 아니 모릅니다.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계약이 없이 80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볼게요. 오늘 지금 경향신문에서 조금 전에 단독이 나왔어요. 이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4월 2일 명 씨와 우리 강혜경 씨가 통화를 하는데 명 씨가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정략 공천 줄게 이러네. 그래서 강경희 씨가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4월 3일 날 또 통화하면서 명 씨가 의창은 전략 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해서 전략 공천 받았다.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그러면 사무총장을 던져 갖고 끝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건 녹취록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 아주 다른 내용의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하나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를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그 3억 6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했다. 이게 아주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이준석 그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의 선정 기준에 따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럴 경우 만일 뭐 김건희 여사로도 말이 있었으면 그냥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이 말까지 계산해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 이준석 그 당 대표였고 윤상현 그 아니 공관위원장이었기 글쎄 때문에 이렇게 대화한 건 맞잖아요. 맞는데 맞고.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게끔 해준 게 이준석 당 대표입니다. 그럼 이준석 당 대표 전략 공천 지역 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예, 이준석 대표가 전략 공천 지역을 선정했고 또 김영선 의원을 전략 공천했고 그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본인이? 명태균 대표가 명태균 저한테 씨의 얘기를 말에 의해서 했으니까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다 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 밝혀주십시오.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 네. 보고 자, 제가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녹취를 자, 제공을 했던 거라 정확한 알았습니다. 그 자, 여부를 잠깐만요. 좀 밝혀주십시오. 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거 맨날 밝혀달라고 제가 녹음 지명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명태균 씨 얘기가 서로 다른 말이 나오니 그런 거지. 자, 봅시다. 여기 보면 그 여론조사 비용 돈을 모자라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인 사람 3명한테서 2명한테서 1억 2천만 원, 한 명은 액수를 기억 못한다 그랬죠. 지금은 기억 못합니다. 예, 정보 근데 제가 적어놓은 거 알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사 질문하는 데만 답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네. 많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돈을 받으면 차용증이라 썼을 것 같은데 차용증은 누가 썼습니까? 초반에는 차용증을 안 썼고 그 돈을 그러니까 차용증을 빌려주셨던 누구 명의로 썼습니까? 돈을 빌려주셨던 그 당사자들이 공천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 했었고 차용증은 그 명의 대표 김땡땡 소장님이 그럼 이 쓰셨고요. 돈은 누가 받았습니까? 돈은 나눠서 받았고 돈은 누가 받았냐고요? 돈을 받는 자리에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대표가 누구야? 그 함께 그러면 동석을 누가 했었고요. 그러면 강혜경 씨도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아니 저는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전해들었습니다. 있었어요? 김이라는 저기 그 김영선 전 의원이랑 명태균 대표 그리고 김땡땡 소장님이 계셨고 이모 있었어요? 씨, 배모 씨 네. 있었습니다. 아 그럼 본인은 거기 안 갔고 네. 그 자리에 김 소장이 있긴 있었네요. 네. 네.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신고된 거 보면은 선거 비용이 보면 1억 8천만 원이 신고되는데 후원금 1억 3,500만 원이고 본인 돈 4,700만 원을 이렇게 선관위에 신고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약 9,600만 원 정도를 돈을 가져와서 그 중에서 명태균 씨한테 한 6천만 원을 준 걸로 지금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명태균 씨한테 6천만 원은 별도의 부채로 해서 상환을 했고 그 그럼 6천만 그건 누가 원이 상환했습니까? 김영선 씨가 의원이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부채 그러면 지금 4,700만 원을 썼는데 그럼 명태균 씨한테 부채는 이 선거비용에 쓴 부채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 말합니까? 그 회계 장부에 기록 안 돼 있는 예비 후보가 등록되기 전에 썼던 돈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
9,700은 명태균 대표한테 간 게 아니고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던 이모 씨, 배모 씨한테 상환하는 비용으로 6천만 원이 갔습니다. 김영선 의원 보전 비용에서 상환을 했습니다. 명태균과 김영선의 지시를 받고 제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제 죄를 이렇게 덮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강혜경 씨가 지금 명태균 씨한테 6천만 원 간 돈은 2분의 1 나눈 거에서 간 게 아니라 별도의 올해 1월 16일 날 현금을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네, 정리하세요. 예. 이렇게 되면 명태균 씨한테는 빌린 돈이 얼마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금액까지 김영선 전 의원한테 돈을 빌려왔으니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5,700만 원입니다. 그건 제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제 개인적으로 썼던 돈입니다. 아니, 저는 2,700만 원입니다. 선거 당시에. 1억 2천은 임기 종료되기 전까지 제 개인 돈을 지출했던 겁니다. 네. 네, 저도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직전에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로 뜬 걸 제가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 대화 다 풀어내야지. 이게 협박이죠 지금. 18일 날 자택에서 인터뷰했다는 건데요. 수사 방향 자신 뜻과 다를 경우 2차 폭로 예고.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우정 총장님, 이 대목은 잘 들어보세요. 검찰 조사라는 건 방향을 딱 결정해 놓는다. 그 다음에 맞춰간다. 그게 나를 겨냥하는 쪽으로 삐딱하면 김건희 여사와의 공적 대화 같은 거 다 풀어서 끝내야지. 이것도 검찰에 대한 조롱 아닙니까, 총장님? 모든 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폭? 내가 선생인데 왜 죽나?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여사와 아이들 영상 통화도 이게 돼 있고요. 내가 이게 명태균 씨입니다. 권성동 장제원에 말하라 하자 대통령 걔네 안 돼. 걔네 안 돼서 명 박사한테 답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강혜경 증인 네. 이런 2차 폭로를 또 예고하고 있고 또 여사와의 뭐 대화 카톡 같은 거 2,000장이 있고 중요한 거 200개가 있다고 이미 예고했어요. 네.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강혜경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사실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와서 증언을 쭉 하셨는데 지금까지 증언한 것 중에서 의원들이 안 물어봐서 답변 안 한 것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셨고 제가 또 운영에 지금 나갈 출석을 또 할 예정이라 네. 지금 녹취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더 확인을 하면서 네. 이제 증거 자료를 더 이제 확보를 해서 네, 운영에 알겠습니다. 때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래했던 25명의 정치인 중에 광역단체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아닙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까? 포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일단 그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대표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걸로 일단 이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은 한 거는 오세훈 시장 일을 한 건 맞습니다. 강혜경 씨 스픽스 중계도 제가 다 봤고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몇 가지를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국정농단에 해당되고요. 해외 일정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근거가 꿈자리입니까? 꿈자리도 네.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어디는 가라, 어디는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걸 강혜경 증인이 직접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가 그러니까 김 여사한테 말을 하는 그 똑같은 시기에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거 국정농단이다 이런 생각은 당시에 안 했습니까? 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국정농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계약서 없이 어쨌든 3억 7,500입니까? 3억 7,520만 원. 3억 7,500만 원어치 했는데 결국은 비용은 발생했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대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청구서 만들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줬습니까? 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행기표까지 증거로 제시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못 받아왔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회계장부에는 이게 안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런 비용을 써서 여론조사를 해서 참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회계장부 조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본인이 그 명세서는 작성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근거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법사위의 위원장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0개가 있다, 200개가 있고 한 달이면 하야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 중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명태균 대표가 뭐 허풍쟁이거나 사기꾼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만큼의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선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갑이 명태균 씨 같은데 도대체 두 사람은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겁니까? 일단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이제 공천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 제일 크게 그 영향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경 증인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강혜경 증인과 관련하여 일단 질의는 마쳤습니다. 3분 추가 질의 시간이 있는데요. 추가 질의를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는데 강혜경 증인에게 추가 질의 3분을 더 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